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에 따르면 여자를 올바른 방식으로 무심하게 대할 때 오히려 그녀가 당신을 쫓게 됩니다. 왜 어떤 여자들은 당신이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당신을 더 원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무엇이 갑자기 그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당신의 무의식과 남자로서의 가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소수만이 이해하는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관계 이면에는 투사,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상처,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왜 선택하는지를 이끄는 내면의 힘이 존재합니다. 진짜 문제는 많은 남자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두 가지 극단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절망적으로 매달리거나 오만한 태도로 무관심하게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 두 경우 모두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오늘 저는 심층 심리학을 활용하여 당신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에너지 낭비를 멈추고 존재감, 방향성, 그리고 개인의 주도권을 가진 위치에 설 수 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무심하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스스로를 먼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존중을 얻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관계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제가 당신이 어떤 여자와 관계를 맺든 그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7가지 핵심 비결을 공개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에 공감하신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헛된 약속이 아니라 선택받는 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할 준비가 된 남자들을 위한 진짜 도구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첫째,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당신의 에너지를 먼저 이해하십시오. 많은 남자들이 여자를 무심하게 대하는 것을 단순히 연락을 끊거나 관심 없는 척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러한 행동 이면에 보통 불안감, 억울함 혹은 잘못 적용된 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행동할 때 끌림이 아니라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를 아주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우리는 컴플렉스, 과거의 감정적 상처, 그리고 무의식적인 투사에 지배당하고 맙니다. 당신이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너무 빨리 집착할 때 사랑에서도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스스로 누구인지 발견하기도 전에 그녀의 그림자가 되거나 당신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환상을 키울 때 당신은 당신만의 주도권, 정체성, 그리고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와 감정 싸움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중심을 되찾는 일입니다. 남자의 진짜 매력은 그가 하는 말이나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발산하는 진정한 에너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삶의 목적이 있으며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결코 타인의 관심을 구걸하지 않을 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말입니다. 이 가이드에서 당신은 침묵, 거리두기, 그리고 당신의 남성적인 에너지를 건강하고 전략적이며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무관심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깊이, 그리고 내면의 명확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멀어지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주의를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진정한 신비로움이 진짜 끌림을 만들어내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에게서 확인받으려던 것을 멈추고 당신 내면에서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진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매달리지 않고도 여자가 감정적으로 투자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쫓아가는 것을 멈춘 남자가 왜 절대 잊을 수 없는 남자가 되는 걸까요? 이것은 흔해 빠진 유혹의 기술 같은 얄팍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성의 무의식과 가장 진정성 있는 균형에서 표현되는 남성의 힘에 기초한 심리적 지도입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쫓아가는 것을 멈출 때 왜 오히려 쫓기게 되는지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뒤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중심을 되찾으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스토아 철학은 관계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경우 여자는 남자 그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그가 상징하는 투사나 이미지를 사랑합니다. 즉, 그녀는 당신 자체보다는 그녀의 내면 세계에서 당신이 의미하는 바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항상 연락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며 깊이 없는 얄팍한 거울이 되어버리면 이 상징은 결코 형태를 갖출 수 없습니다.
욕망은 항상 공간, 대비, 그리고 신비로움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고 확인받으려 하고 끊임없이 관심과 인정을 바란다면 그 신비로움이 자라날 공간을 주지 못하며 그녀가 당신과 진정한 감정적 유대를 발전시키도록 허락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그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환상의 대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여자를 당신보다 높은 곳에 둘 때 당신은 주도권을 잃을 뿐만 아니라 현실 감각도 잃게 됩니다. 당신은 그녀를 이상화하고 있는 것이며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이상화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시도이자 당신 내면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무언가를 회피하려는 시도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그녀가 당신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을 때 마치 당신의 사랑이 베푸는 호의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대신 그녀가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당신은 아직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는지조차 보여주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관심을 되찾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군가를 무심하게 대한다는 것이 아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아직 당신을 확실히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쏟는 것을 그저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힘드신가요? 몇 시간 동안 연락을 안 하면 불안하신가요? 즉시 답장하지 않으면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우신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집착, 불안형 의존 또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내면의 상처가 자극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행동할 때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의 그 결핍을 분명하게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당신이 하는 말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절망, 두려움 또는 그녀를 붙잡아 두려는 조급함에서 에너지를 뿜어낸다면 당신은 그녀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올바르게 무심하게 대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당신의 일상, 당신의 목표, 개인적인 삶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녀가 아직 얻을 자격이 없는 당신의 관심을 공짜로 내어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관심은 아주 가치 있는 화폐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퍼준다면 당신의 어떤 것도 가치 있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종이나 복수가 들어설 자리가 없으며 오직 균형만이 존재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세상이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당신만의 삶이 있다는 것,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것, 그리고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어떤 여자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런 남자는 어떤 여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진정성 있고 묘하게 끌리며 남다른 사람입니다. 그녀의 외모만 보고 그녀의 발밑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나치게 매달리는 남자들이 가장 무시하는 원칙 중 하나가 나타납니다. 매력적인 여자가 반드시 좋은 짝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녀가 당신에게 알맞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끌린다고 해서 당신과 잘 맞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녀가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을 줄 안다고 해서 의식적인 관계를 유지할 감정적 성숙함을 가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스스로 완전해지고 싶은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때 자기 기만의 함정에 빠진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통합되지 않은 당신 내면의 무의식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부분을 치유하지 않는 한 당신은 상호적이지 않은 관계를 계속 쫓으며 끝없는 좌절의 굴레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위대한 교훈을 잘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채워줄 여자를 찾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누군가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그런 남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개인의 성장에 집중하며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 깊고 안정적이며 진실된 에너지는 예쁜 메시지나 성급한 선물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진짜 핵심은 여자가 당신을 절실히 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당신이 그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그녀가 당신을 찾도록 허락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침묵의 힘입니다. 즉,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할 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스토아 철학은 종종 침묵이 텅 빈 것이 아니라 깊은 거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계에서 이 침묵은 상대방이 자신의 두려움, 욕망, 불안, 그리고 진정한 감정적 관심의 수준을 투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우아하게 거리를 두기로 결정하고 더 이상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멈출 때 당신의 부재는 의미로 가득 찬 공간이 됩니다. 그녀는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전처럼 나를 찾지 않지? 나한테 화가 났나? 전처럼 나한테 관심이 없나? 다른 사람이 생겼나? 그렇게 정체되어 있던 것이 그녀 내면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의 진짜 목적과 완전히 일치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리를 두면서도 하루 종일 그녀의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고 그녀의 메시지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그녀의 관심을 끌려고 소가리를 한다면 당신은 침묵을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당신은 속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며 그녀는 그것을 분명하게 느낄 것입니다. 진정한 침묵은 조종하려는 전술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입니다.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내면의 세계가 균형을 이루고 에너지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향해 맞춰진 채 당신의 우선순위에 집중하며 진실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이것을 감정적 자율성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인정에 얽매여 사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살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아직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 당신의 시간, 관심, 자존심을 희생하는 것을 반드시 멈춰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많은 남자들이 큰 착각을 합니다. 무심하게 대하는 것을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거나 읽고 씹거나 무관심한 척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유치하고 수동 공격적이며 성숙하고 매력적인 존재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정말로 끌림을 만들어내는 것은 꾸며낸 무관심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성숙하며 의식 있는 당신의 조용한 존재감입니다. 매력적인 것은 그녀의 관심이 있든 없든 당신이 완벽하게 괜찮다는 것, 당신의 가치가 그녀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알량한 자존심의 가면을 쓰고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아는 것입니다. 침묵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억울함이나 거부감이 아닌 호기심과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토아적 관점의 핵심 개념인 내면의 진실 마주하기가 등장합니다. 당신이 평온하게 물러날 때 그녀는 자신의 공허함, 불안, 통제 욕구, 불안감과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계속 그녀 곁에 머물렀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필터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과 진정한 감정으로 당신과 연결된 사람을 걸러냅니다. 그런데 단순한 침묵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 속에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성장하고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당신의 몸과 마음과 환경을 가꾸는 것입니다. 여자는 상처받아서 자리를 피한 남자와 자신의 우선순위에 집중하느라 자리를 비운 남자의 차이를 항상 알아챕니다. 당신의 거리두기가 단순한 밀당 게임이 아니라 의식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그녀가 깨달을 때 당신에 대한 그녀의 인식은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흔한 남자 중 한 명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흥미롭고 가치 있는 알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스토아 철학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남녀 모두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너무 많이 내어주고 그녀는 노력 없이 받는 그 관계의 역학을 깰 때 정확히 일어납니다. 당신의 부재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깨어나고 질문하고 평가하며 내면에서부터 당신에 대해 진정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실제로 자신의 자존감을 키워야 할 때 침묵을 조종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기 전에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녀에게 벌을 주기 위해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인가? 갈등을 피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상황을 명확히 하려는 것인가?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녀가 있든 없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인가? 만약 당신의 대답이 분노나 억울함이 아닌 차분함에서 나온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책감이나 절망 없이 침묵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 남자는 감정적으로 무적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 안에서 그 평온함, 그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느낄 때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그녀는 깊이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조차도 아직 내면에서 이루지 못한 감정적 자유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자는 사랑받기 위해 누군가를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부재가 이미 그를 대신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공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세계로 들어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내면적 충동을 알지도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하는 남자는 결국 그것들에 지배당하게 되며 사람들은 이를 운명이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중심을 잡고 상대를 매혹하는 남자와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구하며 감정적으로 연명하는 남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일 것입니다. 스토아의 지혜에 따르면 남녀 모두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에너지를 균형 있게 맞추려 합니다. 여자는 과도한 관심, 언제든 달려올 것 같은 태도, 진짜 선택받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남자에게 결코 깊은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관심이나 오만함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공간, 신비로움, 침묵을 만들어낼 줄 아는 남자에게 깊은 매력을 느낍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정한 욕망은 끊임없이 곁에 있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부재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쫓아다니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분명히 알아챌 때 그녀의 마음은 투사를 시작합니다. 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까? 바쁜 걸까? 아니면 나한테 흥미가 떨어진 걸까? 그에게 무슨 변화가 생긴 걸까? 그 불확실성이 무의식적 투사라는 심리적 현상을 활성화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부재를 자신의 생각, 감정, 개인적인 의미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한마디 말도 없이 감정적인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부재가 목적, 방향성 있는 삶, 탄탄한 개인적 성장 같은 진정성 있는 무언가와 실제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바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는 남자는 무리해서 좋은 인상을 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침묵을 통해 그것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진짜이고 진실할 때 그것은 곧 감정적인 존재감이 됩니다. 두 번째 요점입니다. 전략적으로 물러날 때 그녀는 감정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가치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필터 없이 마구 퍼주지 않는 관심은 갈망하게 되는 대상이 되며 당신이 비워둔 공간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욕망으로 채워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스토아 철학은 모든 균형이 대립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남자가 너무 항상 대기 상태에 있으면 여자는 마음을 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절망적인 충동에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당신의 자리를 지킬 때 그녀는 그 빈 공간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라 심층 심리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자아를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단한 자존감과 굳이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주목받는 남성적인 에너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점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녀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친절하되 신중하고 가깝게 대하되 항상 쉽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우아하게 반응하되 지나치게 애쓰지 마십시오. 이러한 조합은
여자들이 즉각적으로 알아채는 묘하게 끌리는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사랑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택받기 위해, 아니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 여기에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녀가 이것을 느낄 때 그녀의 내면 역학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태도가 내가 널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봐달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중요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고 네가 그 일부가 되고 싶다면 너 역시 가치를 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당신은 말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선물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성으로, 집요함이 아니라 확고한 정체성으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요점입니다. 당신에 대해 생각할 진짜 공간을 주십시오. 메시지로 그녀를 숨막히게 하지 마십시오. 그녀가 올리는 모든 스토리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에너지가 마치 무한한 것처럼 마구 퍼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신성하며 그녀가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는 그녀가 당신 곁에 머물 진정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 비밀이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냈다고 느끼는 것에만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지 아무 노력 없이 얻은 것에는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이룬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그녀 역시 자신에게 관심을 구걸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남자를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내면에 지배당하게 되며 이를 운명으로 착각한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본질에서부터 상대를 매혹하는 남자와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는 남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자는 과도한 관심, 절대적인 대기 상태, 혹은 진정으로 선택받기도 전에 무한정 헌신하는 태도에 끌리지 않습니다. 무관심이나 오만함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공간, 신비로움, 침묵을 만들어낼 줄 아는 남자에게는 깊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욕망은 끊임없는 존재감이 아니라 의식적인 부재에서 생겨납니다. 당신이 쫓아다니거나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눈치챌 때 그녀의 마음은 투사를 시작합니다. 왜 더 이상 나를 안 찾지? 바쁜 걸까? 흥미를 잃었나? 이런 불확실성이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당신은 말 한마디 없이 감정적인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부재가 진짜이고 목적과 방향이 있는 삶, 그리고 진짜 개인적인 성장에서 비롯되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바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당신의 발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고 개인의 성장에 에너지를 쏟는 남자는 필사적인 행동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감정적인 존재감으로 변하는 그 진정한 침묵을 통해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를 올바르게 무심하게 대하는 것이 얄팍한 속임수나 텅 빈 전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당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성적 힘의 진정한 원천이라고 정의했던 그 조용한 힘을 외부로 발산하는 깊은 방법입니다. 쫓아가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대가 없이 퍼주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부재는 그녀를 향한 강력 부름이 됩니다. 결국 매달리지 않는 남자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남자이며 그녀 역시 바로 그런 남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오셨다면 댓글에 수업을 마쳤다 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끝까지 집중해주신 열정적인 분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거나 이전에 몰랐던 것을 배우셨다면 계속해서 가치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